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피트빈 대 샴록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피트빈은 최근 10경기 이상 패배가 없으며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3전 전승으로 선두권에 위치해 있고 이번 시즌 팀이 주전 공격수로 활용하기 위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배료가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고 있고 브루그스탈러의 마무리도 안정적이며 이 경기를 통해 4연승에 도전한다. 샴록은 그간 부진했던 유럽 대항전에서의 모습과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선전 중이며 란 원정에서 4골을 몰아치며 승리했고 직전 홈 경기에서도 승리했고 최전방 공격수인 조니 케니는 이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중앙 미드필더인 와츠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며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패하지 않는데 주력할 것이다. 라피트빈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딜런 와츠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잘 주도하며 최전방으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수비 보호에는 크게 강점이 없다. 상가레가 상대 중원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전개를 해나갈 것이고 브루그스탈러가 문전 앞 기회를 놓치지 않을 라피트빈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오모니아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모니아 코스는 첫 경기에서 아이슬란드 최강인 비킹기르를 제압하며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으며 그러나 원정 연전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파나요토와 디온쿠 등 경쟁력 있는 수비진이 상대의 공세에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카코올리스 외의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아쉬웠으며 그래도 마수라스와 차랄람부스 등은 언제든 해결을 기대할 만하다. 레기아는 폴란드의 강팀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유럽 축구계에서 다소 변방으로 평가받는 폴란드 팀이기에 기대치가 높지 않았는데 16강 직행을 노릴 만하고 최전방 공격수인 구아리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윙어인 리나리스는 3경기에서 3골을 터뜨렸으며 카푸아디와 파벨 등 폴란드 리그 최고의 수비진은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무실점 중이다. 접전을 본다. 레기아의 대회 컨디션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원정에서도 바츠 상대로 완승하는 등 원정 경기력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오모니아 코스도 연패 탈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두 팀이 90분 내내 중원에서 밀고 밀리는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류블라냐 대 란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림피아 류블야나는 헬싱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으며 첫 경기인 하이덴하임에 패했지만 그 이후 연승에 성공했고 16강 직행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마르셀과 마누엘 등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했고 브레스트와 디노 등 측면 공격수들이 돌파로 찬스를 만들었다. 라는 컨퍼런스 리그에 나서긴 했지만 영연방에서 가장 약한 전력이라는 평가답게 좀처럼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샴록 상대로도 4골을 허용하며 패했고 홈에서도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3전 전패를 당했기에 이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등에 도전해야 한다. 류블야나의 승리를 본다. 라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기에 난적 상대로도 원정에서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기 어렵다. 톰슨과 갤러거 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떨어지는 전력으로 원정에서 극적인 반등은 어렵고 브레스트와 이반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FC 루가노 대 KAANT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가노는 대회를 연승으로 시작했으며 그러나 지난 바츠 원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보타니가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완패했고 그래도 3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내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기에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으며 잘하는 홈 경기 일정에서 도스 산토스와 휴테펜 등 개인 기량이 출중한 공격수들을 앞세워 적극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헨트는 첼시에 패하며 대회를 시작했지만
몰데와 오모니아 코스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연파했으며 그비드 존센이 최전방에서 상대의 피지컬 좋은 수비수들과 치열하게 경합하며 세컨볼을 이선해 제공했고 간델만과 이토 등 중원의 공격 가담도 원활했고 이번 일정은 중립이지만 원정이기에 승점 추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접전을 본다. 두 팀은 나란히 승점 6점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승점 9점으로 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전력의 두 팀이기에 한 팀이 압도하는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델만과 이토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와 맞설 헨트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물라다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라다볼은 이번 대회 최악의 팀이며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원정 패배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노아한테도 패하며 자국 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바실 쿠제의 한 골을 제외하면 단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할 정도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크라릭의 존재감이 떨어진 수비도 불안하다. 베티스 역시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쳐 있으며 그래도 첼시와 피오렌티나 등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들을 토너먼트에서 잡을 힘이 있는 가장 유력한 팀이고 라리가 정상급 볼란치인 존이 카르도주를 비롯해 바르타와 나탄 등이 나서는 탄탄한 수비에 더해 에잘 조우리와 포르날스 등 언제든 상대 수비를 허물 공격 옵션도 즐비하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물라다볼이 전패로 최하위에 처져 있기에 이 경기에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비드라를 중심으로 한 중원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인데 카르도주와 알티미라가 나설 원정팀 중원을 넘기 어렵고 바캄부와 후안미, 에잘 조우리 스리톱이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